영화의 발견 김시선입니다. 오늘은 김기영 감독의 하녀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김기영은 방공영화 주검의 상자를 시작으로 신상옥, 유연목과 더불어 1960년대 한국 영화를 이끌었는데요.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초기작 양산도부터 애정을 주재하는 후기작 육식동물까지 당시 많은 영화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상을 담아내면서도 인간의 욕망을 영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그의 말이 가장 잘 반영된 영화가 1960년에 발표한 하녀입니다. 하녀를 하나 구해왔어요. 좀 바보지만 저희 기숙사에선 일을 그만이었으니까요. 이 영화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는 가족의 집에 하녀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2층 양옥집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인간관계의 위험성들이 잘 표현됐습니다. 알다시피 1950년대는 전쟁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당연히 주거는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집은 욕망의 상징이 됐죠. 영화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욕망이 잠재된 그 지점에 인물들을 몰아넣게 됩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기 집 마련은 애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고 2층 집에 살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분 상승이라는 표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피가 흘러나오진 않지만 계단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런 욕망에 대한 경고겠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요. 김기영 감독의 하녀는 계단의 욕망을 투영한 영화로 많이 소개됐지만 하녀를 통한 김기영 감독의 진짜 욕망에 대한 얘기는 없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는 무언가를 훔쳐보는 행위에서 비롯됐습니다. 스크린 속 이미지는 카메라로 촬영됐고 그 말은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구멍으로 하여 존재하지 않은 시공간을 은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기 힘든 우주, 가고 싶은 미래, 갈 수 없는 과거를 훔쳐볼 수 있었죠.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훔쳐보는 행위는 영화의 독특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부 영화들이 주로 여성의 육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의미를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이런 훔쳐보는 카메라,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은 관음증이라는 불편한 단어로 축소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들은 큰 흥미를 느끼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남성 또는 여성이 느끼는 선천적인 감각에 의존할 뿐 영화라는 마술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훔쳐봐야 할까요? 이 집은 크게 세 공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층과 2층,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계단이 있습니다. 1층에는 부부가 살고 2층에는 하녀가 머물고 있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공간은 문을 열고 닫는 인물들의 행위에 의해 얼마든지 공간의 형태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셀프 감금 상태가 되거나 감금을 시켜 정보를 차단하기도 하죠. 그로 인해 공간마다 이것을 훔쳐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층은 공간을 침범해 가족의 일상을 훔쳐봅니다. 2층에 비해 열린 공간일 때가 많아 카메라가 수직으로 그 내부로 들어가기 좋은데요. 라이스 카레구나. 정말 내부에 숨어있는 카메라도 종종 볼 수 있죠. 반면 2층은 유리창을 두고 엿보거나 수평으로 따라갑니다. 왜냐면 1층에 비해 닫힌 공간일 때가 많거든요. 그로 인해 베란다의 쓰임새는 은밀한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유일하게 밀폐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이제 계단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계단은 힘의 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순하거든 이리 올라와.
영영. 그리고 이 영화의 묘미는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꼴 좋군. 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마. 돈을 달래면 돈을 주고, 옷을 달래면 옷을 주고. 난 애 아버지를 줬으면 좋겠어. 이 집을 훔쳐보는 카메라 방향을 하나로 이어보면 이것은 3차원이 됩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 세계를 입체적인 3차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의 이동과 집 구조를 통해 영화는 우리가 가진 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죠. And in this house, the most dire, horrible events took place. Let's go inside. 알프레드 히치콕의 작품 이 창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사진작가 제프가 이웃을 훔쳐보다 우연히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인데요. 제프는 마치 관객의 위치에서 영화를 보듯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인물들을 훔쳐봅니다. 무언가를 발견할 때는 더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니까 제프는 단순히 무언가를 쳐다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인물 등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훔쳐보고 있는 겁니다. And in this house, the most dire, horrible events took place. 영화 하녀가 시작하면 카메라는 비를 맞으며 유리 창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남편은 신문을 읽어줍니다. 김천에서 주인이 하녀를 데리고 살다가 사건이 생겼어. 남편은 계속해서 하녀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언제나 하녀를 손날 곳에 놔두고 있단 말이야. 여보세요. 신성한 가정에서 그런 말과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그 말에 대꾸하죠. 이내 아내를 보는 남편의 시점은 점점 멀어지다가 두 자녀의 실뜨기 놀이를 쳐다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것을 멀뚱히 쳐다봅니다. 오프닝 크레딧이 이어지고 아이들의 실뜨기와 공장의 기계를 매칭시켜 장면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훔쳐보는 이야기는 기사를 읽는 남편이 상상한 또는 훔쳐보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무대는 2층 양옥집입니다. 우리는 남편의 시점이자 카메라의 눈을 동일시하여 누군가의 삶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죠. 단숨에 이 훔쳐보는 행위의 끝으로 가볼까요? 하녀는 권력의 상징 위에 제물로 바쳐졌고 남편을 잃은 아내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카메라는 영화의 시작을 되돌리기라도 하듯 점점 뒤로 빠지면서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기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의 잔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느껴본 적 없는 속도로 빠져나옵니다. 남편은 창문 밖 무엇을 훔쳐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김기영 감독은 영화가 누군가를 훔쳐보는 행위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대상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로 한정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배를 갈라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카메라가 절실했고 무대가 필요했으며 자유롭게 헤집고 다닐 수 있는 편집을 요구했죠. 내가 의사 출신이고 또 그 인체 해부도 많이 했고 내 영화는 바깥에서 약을 바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째가지고 속을 표현은 그런 형식을 1960년 11월 3일 하녀가 개봉합니다. 드디어 김기영 감독은 유리창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사의 속을 훔쳐보게 되죠. 이렇게요. 선생도 그렇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선생도 매한.
Thank